여러분들한테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전의 경험입니다. 제가 이 강의 딴 데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깊이가 여기가 다른 거예요. 요건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릴 거예요. ETF 저 TF. 왜 이렇게 톤이 낮아요? 뭐 힘든 사람처럼 녹화 여러 개 한 사람처럼 힘들어요. 힘내. 우리가 힘들면 안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힘들어야지 아닌가? 구독자분들이 힘들지 않게 우리가 힘듭시다. 댓글 좀 달아주죠. 저 근데 예, 그 응원 많이 댓글에 해주세요. 예. 약간 힘 얻었잖아요. 뭐라고요? 뭔가 리프레시하고 내가 재정비해야 될 때 이거를 와서 본다. 아.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이제 좋은 코너로 이제 좀 네.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무료 강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4월 3일 금요일 저녁에 서울에서 무료 강연을 하는데 저희가 그 주린이 특강도 많이 올려드렸는데 그래도 주식 투자가 어렵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제대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좀 한정적이긴 합니다만 해서 고정 댓글 보시면 그 무료 강의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정되신 분들께는 또 많이 신청하실 테니까 저희가 또 따로 연락을 또 드릴 겁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죠? 그럼요. 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긴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퀴즈. 코스닥 시총 상위, 시총 1위가 어떤 업종일까요? 바이오. 그렇죠. 네, 다시 그건 역전을 했죠. 압니다. 예전에 알테오젠이 좀 내려왔다가 2차 전지로 역전당했다가 다시 누가 올라왔죠? 알테오젠이 올라갔나? 3천당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알테오젠은 이제 2등까지 회복이 네, 됐고 삼천당 제약이 시총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탈환이 아니라 네. 처음으로 처음으로 정복을 한 거구나. 100만 원 넘었죠? 시가총액이 이야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삼천당 제약. 시가총액이 27조 원을 넘었습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게 예전에 30만 네. 30만 당 제약됐다. 네. 와. 그 다음에 50만 당, 100만 당이 돼서도 115만 8천 원. 이 밸류에이션을 볼 수 있으면 잠시 후에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바이오주 관심들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특히 바이오를 담고 있는 액티브 ETF들도 인기예요. 네. 제가 어디 가서도 사실 바이오는 개별 기업 종목 투자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 기업에 대해서 기술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작년에 뭐 엄민용 위원님하고 하는 엄니버스 특강도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딥다이브 하시는 분들은 진짜 내가 바이오주 하나로 몇 배를 벌겠다라고 해서 딥다이브를 하는 거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전문가들이 운영해주는 그리고 또 근데 바이오는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내용도 그렇고 가만히 있는데 기술 이전 권리가 막 반환되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조 단위 기술 이전 계약이 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ETF에 그것도 잘하는 선수들에게 맡기면 돼요. 대표적인 걸 제가 이제 3가지를 갖고 왔는데 네. 한번 보세요. 요거는 실제로 이 중에 2개를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제 퇴직연금 계좌로 오. 사고 있는 ETF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타임 K바이오 액티브, 하나는 라이즈 바이오 탑10 액티브, 하나는 타이거 기술 이전 바이오 액티브. 이 기술 이전 바이오 액티브는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빅파마에게 라이선스 아웃, 기술 수출한 이력이 있는 바이오주들만 담겠다. 이런 컨셉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하나는 당연히 뭐 이제 타임폴리오고 하나는 KB자산운용고고 네. 순자산 규모를 보면은 타임폴리오께 4,500억 규모로 훨씬 더 큽니다. 다른 것보다. 라이즈 바이오 탑10이 가장 작죠. 규모는. 네. 그때 보실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익률. 요 수익률 밑에 나옵니다만 수익률을 보면은 최근 1개월 수익률은 라이즈가 훨씬 더 앞섭니다. 그러네요. 3개월 수익률도 그렇고 요 맨 밑에 있는 6개월 수익률도 약간 라이즈가 앞섭니다. 오, 차이가. 오히려 덩치는 작은데 시장에서 인기는 없는데 수익률은 더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기술 이전 바이오 액티브 타이거 거도 수익률 최근 나쁘지 뭐 않네요. 기간이 네. 짧기는 합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주, 네. 예, 근데 이제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한번 볼게요. 최근 3개월 수익률을 이렇게 차트로 보는 겁니다. 네. 위에 빨간 게 라이즈 굉장히 높죠. 약진했네요. 23.99%.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는 9%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3개월. 6개월 수익률도 조금 차이가 나요. 47대 45%로. YTD 올해 들어서도 21.9대 7.56. 오, 3배.
라이즈가 훨씬 잘하고 있어요. 덩치는 작지만. 해서 이게 작은 ETF다. 시장에서 많이 선택을 못 받았다라고 해서 무시할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중요한 것보다 또 구성 종목을 봐야 종목이죠. 되잖아요. 네.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길래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이거 보이시나요? 현재로 봤을 때는 일단은 눈에 띄는 차이는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는 3,000당 제약 비중이 11.86%로 제일 많아요. 네. 라이즈는 리가켄 바이오가 더 많아요. 타이거 기술유전 바이오 액티브도 리가켄 바이오가 제일 많아요. 라이즈 수익률 제일 좋았던 바이오 액티브는 리가켄 바이오, 3,000당 제약, 올릭스, ABL 바이오, 알지노믹스, 코롱 티슈진 요런 순이거든요. 네. 이게 종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네요. 비중 차이, 네. 1, 2등, 3, 4등 요 차이들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한 종목들을 가지고 역시나 그 비중을 어떻게 놓느냐가 수익률을 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이거는 하루 전 그 기준이니까 네. 만약에 지금까지 수익률은 좋았으나 어저께 뭐 리밸런싱이 됐든 종목 교체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많이 오른 건 3,000당 제약이지. 리가캠이 아니잖아요. 네. 이것만 현재만 놓고 보면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가 훨씬 더 많이 올랐었어야 되는데 왜 수익률은 라이즈가 더 좋으냐. 그러면 뭘 해야 되죠? ETF 트래커를 봐야죠. 그렇죠. ETF 트래커를 통해서 어떻게 종목을 바꿨는지까지 봐야죠. 그렇죠. 넘어가 볼게요. ETF 트래커 사이트로 들어가서 구성 종목 초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바이오 TOP 라이즈 바이오 탑10 액티브 나왔죠? 상위 20개 조회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서 3,000당 제약이 쭉 늘다가 그러니까 3월 24일을 정점으로 이때까지는 비중 1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라이즈 바이오 탑10 액티브에서는 조금 줄인 거죠. 차익 실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차익 실현인지 뭔지는 또 구체적으로 이 히트맵을 보면 됩니다. 보세요. 3,000당 제약 3월 24일이 네. 비중 피크라고 했죠. 네. 13.25%까지 갖고 있다가 25일에는 줄긴 줄었는데 이거는 시세 변동으로 줄었고 26일 기준으로는 25주를 실제로 약간 팔았어요. 네. 그래서 비중을 13% 넘었던 걸 11.77로 맞추고 오히려 리가켄 바이오보다 더 아래로 비중을 내린 겁니다. 네. 요런 게 하나 이제 상징적인 거고 거의 이 두 개가 이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도 보면은 3,000당 제약을 3월 9일까지는요 더 샀습니다. 더 사면서 비중을 8, 9, 10%까지 3월 9일까지는 높여왔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시세 변동으로 쭉 갔구나. 어떤 네. 주식을 사고 판 거 없이 쭉 가다가 3월 26일에 공표되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루 전입니다. 3월 25일에야 덜어냈다. 차익을 실현을 했다라는 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요. 리가켄 바이오, 3,000당 제약, 올릭스까지 11%대 비중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산 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Y바이오로직스를 샀네요. 더 94주. 오. 이러면서 비중이 2%대에서 3.6%까지 커졌고요. 네. 반면에 보로노이는 4%대에서 3%대 중반으로 좀 덜어냈고요. 삼양바이오팜, 저 이거 잘 모르는데 3월 25일에 처음으로 했네요. 편입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것도 하루 전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담은 지 이틀 됐다라는 네.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는 거 뭐냐면은 그러면 삼양바이오팜 시가총액이 얼마고 지금 비중이 얼마니까 네. 얼마를 더 살 수도 있겠네라고 하면서 약간 좀 예측을 해볼까 네. 추정을 해볼까. 물론 이제 추정 매매하시는 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다 그렇죠. 또 뭐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럴 수는 네. 없어요. 그냥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라는 거고요. 한스바이오메드는 좀 덜어냈고 알테오젠 비중이 2.68%밖에 안 돼요. 진짜 조금이네요. 최근에 알테오젠이 한 8천억 원대 기술 수출 공시가 나왔죠. 네. 라이즈 바이오 탑10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비중이 여전히 2%대입니다. 코스닥 시총 2위인데 탑 10이면은 시총 따라 탑 10이라고 그게 생각하기 아니라는 쉬운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과연 이 수익률 좋은 KB자산운용의 라이즈 이름 어려워. 아무튼 이 네. ETF가 알테오젠을 그러면 뒤늦게라도 담을 것이냐. 우리는 줏대가 있다. 네. 그래도 안 담겠다라고 할 거냐. 물론 이거는 이 펀드 매니저들의 투자 그렇죠. 판단이겠으나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알테오제는 거의 뭐 추가를 하지 않았지만 지노맨 컴퍼니랑 그리고 뭡니까? ST팜을 네. 조금씩 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티움바이오도 있고요. 저기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바이오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또 쭉 보시면서 아,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구나, 어떻게 따라가고 있구나, 어떻게 앞서가고 있구나를 추정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같은 바이오 액티브 ETF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수익률이 음. 3배가 차이가 날 수 있어? 아무리 기간이 3달, 뭐 이렇게 한 달이라고 해도 운용을 잘하는 거죠. 3배는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못하는 운용사들은 다 경질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질까지는 남의 밥줄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이게요 보면은 이거는요 최근 1년 수익률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79.6, 78.4로 거의 비슷해요. 요 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수익률은 네. 최근에 비슷하고 그리고 뭐 6개월이라든지 3개월로 보면은 최근에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최근에 벌어졌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뭐 펀드 매니저나 펀드의 운용 역량 같은 거 볼 때 단기 수익률만 봐서는 사실은 안 돼요. 그렇죠. 한 3년 이상의 실력을 봐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액티브 ETF가 뭐 유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제 막 신규 ETF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어서 아직은 단정을 짓기에는 단정을 지을 수는 아직은 없다. ETF 트래커로 이제 어떤 것들 사고 팔았고 이런 추이를 보는 거가 그렇죠. 지금은 좀 공부를 해 나가는데 제일 좋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주 투자자분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내가 스페셜티가 있어. 뭔가 너무 좋아해. 내가 그 분야를 잘 알아.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시밀러면 바이오 시밀러, RNA면 RNA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개별주 종목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아 나는 바이오 투자는 뭔가 성장 산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 근데 시총 상위 10개를 내가 담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왜 비중이 계속 바뀌니까 네. 또. 그럴 때는 차라리 액티브 액티브. ETF를 이용하시는 게 낫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입니다.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요 액티브 ETF 트래커는 저희 와이스트릿 홈페이지 오셔서 이 와이스트릿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 ETF 트래커라는 게 있고요. 이걸 누르시면 바로 액티브 ETF 트래커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종목별로 찾아볼 수도 있고요. ETF 구성 종목, ETF 이름으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 궁금해요? 삼천당 제약. 전 이건 시총 안 가지고 1위니까. 있어서. 자, 보면은 이 삼천당 제약을 담고 있는 ETF들은 이 삼천당 제약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뒤늦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네. 110만 원대라도 사야 되나? 근데 라이즈는 조금 덜어냈고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에 최근 덜어내네. 10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반대로 또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에서는 또 2주를 샀어요. 네. 플러스 코스닥 150 액티브에서는 또 팔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투자판에 다 옳다 그르다는 아니고 네. 그 흐름을 읽어보자. 이런 취지니까요. 또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입니다. 아 맞다. 그리고 또 무료 강연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특히 이제 주식 투자 제대로 배워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린이 탈출을 위한 무료 강연. 그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4월 3일 금요일 저녁에 서울에서 펼쳐지는 이대후의 무료 강연 특강도 많이 또 신청해 주세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뭐야 갑자기. 그래서 저희 ETF ZDF. 부가 도움이 되신다면 와이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까지 또 많은 공유도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